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1.7% 올랐는데요. 이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가 이날 S&P 500 지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에 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3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56% 올랐고 S&P 500 지수는 1.7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73% 상승했습니다. 오늘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한 8군데가 되는데요. 월그린,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BOA, 모건 스탠리 등 오늘 기업 실적을 발표한 8개 기업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특히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월그린스와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오늘 각각 7.4%, 4.2%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실적도 개장 전에 모두 나왔었는데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BOA,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의 주가가 모두 4%, 2%, 0.8% 가량 올랐고요. 웰스파고의 주가만이 1.6% 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51%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기술주의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 같은 주식도 모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한 지표는 이제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떠받친 것도 있습니다. 이날 수치는 일주일간 이제 29만 3천 명이 실업보험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도 이제 13만 4천 명이 줄어서 259만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9월 들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2주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해고자가 줄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시장에서 아주 새롭고 환영할 만한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에서 이제 캐터필러의 주가와 UPS의 주가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코엔이 이제 그 커버리지를 시작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는 스티펠이 투자 의견을 또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거겠죠. 그리고 이날 이제 나온 지표 중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지 않아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제 도매 물가가 전달 대비 0.5% 올랐는데 이게 다우존스가 예상한 0.6%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마크 헤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대기업들의 대다수가 지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율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3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기업들의 그 순익 증가율 자체가 거의 90%를 넘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순익 증가율이 한 27% 정도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 지금 2% 이상 오른 종목들이 기술이나 자재 관련주들은 2% 이상 모두 올랐습니다. 산업, 통신, 금융, 그리고 헬스, 부동산,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거의 그 11개 섹터가 거의 1% 이상 다 올랐네요.
최근 들어서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내년 9월에 보시면 지금 69.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가량은 내년 9월에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이미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 지금 1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42.8%로 한 달 전에 23%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21%로 한 달 전에 2.9%에 불과했던 데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6월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41.7%까지 높아졌습니다. 1회 인상 가능성은 36%로 한 달 전에 보시면 거의 8.3%로 거의 내년 6월이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3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내년 중순까지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금리도 이제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약간 매파 쪽에 속하는 분인데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할 위험이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봤고요. 이날 발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이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볼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50%는 된다라고 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이제 완화될 가능성도 한 50%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닥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성장이 둔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 델타 변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4.5%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내년 봄이 되면 한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내자고 주장하는 상당히 이제 빠른 긴축을 요구하는 쪽입니다. 아까 은행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딜 메이킹, 그러니까 딜 관련 자문 수수료에서 수익이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나 시티, BOE 같은 경우는 그 리저브, 그러니까 이제 대손 충당금을 이익으로 편입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과 그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사업부에서 이제 그 수익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고액 자산가들이나 혹은 그 캐피털 레이징 그 IPO나 아니면 M&A와 같은 그런 자본 유치 활동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자산운용사인 이튼 반스나 혹은 그 온라인 브로커 그러니까 온라인 증권사죠. 이트레이드 같은 데를 이제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 증가분도 이제 이익에 편입이 됐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면 매출은 1% 가량 줄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2.1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6달러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이제 개선됐다고 나오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 가량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주의 그 소비자 사업부 부분에서 이제 매각으로 이제 손실을 한 6억 달러 이상 진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BOA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57% 이상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뭐 순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거는 대손 충당금으로 한 11억 달러를 이제 이익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뭐 주당 1.1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센트보다 크게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날 그 영업수익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 조금 높았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유가가 자기가 볼 때는 더 오랜 기간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WTI 가격이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에너지 담당 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니까 내년 앞으로 몇 년 동안 배럴당 85달러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앞으로 몇 년간 배럴당 85달러를 예상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거의 84달러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더 많이 오르겠다는 얘기. 비트코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멘트 하나가 나와서요. 모건 스탠리 CEO가 이날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자기가 볼 때 이제 은행 사업에서는 자기네 은행 사업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유행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국이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이제 서비스를 직접 거래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관련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크레머가 규제 당국이 만약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 자기가 가진 이더리움의 보유분의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이제 이달 말에 그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그 비트코인 선물을 살 수 있는 이제 ETF를 지금 승인을 지금 현재 4개의 자산운용사가 이제 관련 상품의 승인을 이제 요청하는 지금 신청서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뭐 어떤 것은 이제 승인이 되고 어떤 것은 이제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그 SEC 위원장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이게 결국 이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가 되면 자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도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미 고점이 갔다고 생각해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애플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이폰에 대한 그 판매 실적이나 아니면 그 애플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가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아이폰 13 그 출하 대수 예상치를 그러니까 올해 4분기 12월 말로 끝난 4분기에 그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약 1,000만 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 애플의 그 2022년 1분기 회계연도죠.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하니까 올해 4분기인 10월, 11월, 12월 이게 그 애플의 1분기인데요. 이 1분기에 자기네가 볼 때 아이폰 13의 출하 대수가 8천만 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그 예상한 9천만 대에서 한 1,000만 대 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 회계연도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하는 22년도 회계연도의 전체 그 매출 전망치를 5% 가량 낮춘 3,592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4% 낮춘 5.41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전망이 맞다면 이 매출이나 아니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그 미국 FDA가 만장일치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그 부스터샷에 대해서 승인 권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위험한 성인들 그러니까 고위험층
그러니까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에 국한해서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날 보시면 이날 부스터샷에 대해서 65세 이상과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취약한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앞서도 화이자에서도 비슷하게 결정을 했던 거라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접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접종한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마이크로그램만 이제 접종해도 기존과 같은 어떤 그 강력한 면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지표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지표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